옛날 예적에 티미라는 파란 거북이가 살았어요. 티미는 빨간 지붕이 달린 노란 집에 살았어요.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그리 덥지는 않았어요. 티미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봤어요. 노란 깃털을 가진 큰 새였어요. 티미는 그 새가 어떤 새인지 몰랐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는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는 갈색이었어요. 티미는 계속 걷다가 우체통을 보았습니다. 우체통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파란색이었어요. 티미는 우편함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열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티미는 계속 걷다가 바닥에 있는 바위를 보았습니다. 바위는 회색이었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티미는 한참을 걷다가 집 한 채를 보았습니다. 집은 흰색에 검은색 문이 있었어요. 티미는 누가 사는지 궁금했지만 문을 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꽃을 보았습니다. 꽃은 보라색이었고 꽃잎이 있었어요. 티미는 점점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빨간 지붕이 있는 노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 상추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티미는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는 동네를 산책하며 같은 새, 같은 나무, 같은 우체통, 같은 바위, 같은 집, 같은 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상추를 더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일상은 티미의 남은 생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흥미롭거나 신나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동네를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조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시리얼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한 후 서류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추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새로운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버스를 기다렸지만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조는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읽고 있던 책을 꺼내 들었지만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과 자동차를 바라보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극처럼 느껴지는 시간 끝에 조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칸막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8시간 동안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는 카페테리아에 가서 샌드위치와 탄산음료를 샀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조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존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동안 조는 하루 종일 신기하거나 흥미로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내일도 다를까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조는 얼린 저녁을 만들어 먹고 몇 시간 동안 TV를 시청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설정하고 다음 날은 지난 날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만다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한 후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늘 가던 길을 따라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고 건물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곧바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나서 모든 일을 다시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크는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고 간단한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오트밀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던 길을 따라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고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냉동 저녁을 직접 요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생각하며 자신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평소와 같은 아침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시리얼 한 그릇을 먹은 후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으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컴퓨터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로 닭가슴살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반복적인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매기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계속 입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얼린 저녁을 데워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하루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전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먹은 후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칠면조 샌드위치를 사서 먹은 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서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치킨 한 조각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무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옛날 예적에 티미라는 파란 거북이가 살았어요. 티미는 빨간 지붕이 달린 노란 집에 살았어요.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그리 덥지는 않았어요. 티미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봤어요. 노란 깃털을 가진 큰 새였어요. 티미는 그 새가 어떤 새인지 몰랐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는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는 갈색이었어요. 티미는 계속 걷다가 우체통을 보았습니다. 우체통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파란색이었어요. 티미는 우편함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열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티미는 계속 걷다가 바닥에 있는 바위를 보았습니다. 바위는 회색이었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티미는 한참을 걷다가 집 한 채를 보았습니다. 집은 흰색에 검은색 문이 있었어요. 티미는 누가 사는지 궁금했지만 문을 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꽃을 보았습니다.
꽃은 보라색이었고 꽃잎이 있었어요. 희미는 점점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빨간 지붕이 있는 노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 상추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티미는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는 동네를 산책하며 같은 새, 같은 나무, 같은 우체통, 같은 바위, 같은 집, 같은 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상추를 더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일상은 티미의 남은 생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흥미롭거나 신나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동네를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조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시리얼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한 후 서류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추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새로운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버스를 기다렸지만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조는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읽고 있던 책을 꺼내 들었지만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과 자동차를 바라보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끝에 조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칸막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8시간 동안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는 카페테리아에 가서 샌드위치와 탄산음료를 샀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조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존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동안 존은 하루 종일 신기하거나 흥미로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내일도 다를까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존은 얼린 저녁을 만들어 먹고 몇 시간 동안 TV를 시청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설정하고 다음 날은 지난 날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만다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한 후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늘 가던 길을 따라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고 건물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곧바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나서 모든 일을 다시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크는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고 간단한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오트밀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던 길을 따라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고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냉동 저녁을 직접 요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생각하며 자신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평소와 같은 아침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시리얼 한 그릇을 먹은 후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으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컴퓨터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로 닭 가슴살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반복적인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매기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계속 입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얼린 저녁을 데워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하루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전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먹은 후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칠면조 샌드위치를 사서 먹은 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서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치킨 한 조각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무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옛날 예적에 티미라는 파란 거북이가 살았어요. 티미는 빨간 지붕이 달린 노란 집에 살았어요.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그리 덥지는 않았어요. 티미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봤어요. 노란 깃털을 가진 큰 새였어요. 티미는 그 새가 어떤 새인지 몰랐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는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는 갈색이었어요. 티미는 계속 걷다가 우체통을 보았습니다. 우체통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파란색이었어요. 티미는 우편함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열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티미는 계속 걷다가 바닥에 있는 바위를 보았습니다. 바위는 회색이었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티미는 한참을 걷다가 집 한 채를 보았습니다. 집은 흰색에 검은색 문이 있었어요. 티미는 누가 사는지 궁금했지만 문을 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꽃을 보았습니다. 꽃은 보라색이었고 꽃잎이 있었어요. 티미는 점점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빨간 지붕이 있는 노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 상추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티미는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는 동네를 산책하며 같은 새, 같은 나무, 같은 우체통, 같은 바위, 같은 집, 같은 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상추를 더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일상은 티미의 남은 생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흥미롭거나 신나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동네를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조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시리얼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한 후 서류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추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새로운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버스를 기다렸지만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존은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읽고 있던 책을 꺼내 들었지만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과 자동차를 바라보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끝에 존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칸막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8시간 동안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존은 카페테리아에 가서 샌드위치와 탄산음료를 샀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존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존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동안 존은 하루 종일 신기하거나 흥미로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내일도 다를까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존은 얼린 저녁을 만들어 먹고 몇 시간 동안 TV를 시청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설정하고 다음 날은 지난 날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만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한 후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늘 가던 길을 따라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고 건물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곧바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나서 모든 일을 다시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크는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고 간단한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오트밀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던 길을 따라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고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냉동 저녁을 직접 요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생각하며 자신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평소와 같은 아침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시리얼 한 그릇을 먹은 후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으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컴퓨터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로 닭가슴살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반복적인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매기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계속 입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얼린 저녁을 데워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하루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전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먹은 후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칠면조 샌드위치를 사서 먹은 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서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치킨 한 조각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무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옛날 예적에 티미라는 파란 거북이가 살았어요. 티미는 빨간 지붕이 달린 노란 집에 살았어요.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그리 덥지는 않았어요. 티미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봤어요. 노란 깃털을 가진 큰 새였어요. 티미는 그 새가 어떤 새인지 몰랐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는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는 갈색이었어요. 티미는 계속 걷다가 우체통을 보았습니다. 우체통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파란색이었어요. 티미는 우편함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열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티미는 계속 걷다가 바닥에 있는 바위를 보았습니다. 바위는 회색이었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티미는 한참을 걷다가 집 한 채를 보았습니다. 집은 흰색에 검은색 문이 있었어요. 티미는 누가 사는지 궁금했지만 문을 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꽃을 보았습니다. 꽃은 보라색이었고 꽃잎이 있었어요. 티미는 점점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빨간 지붕이 있는 노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 상추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티미는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는 동네를 산책하며 같은 새, 같은 나무, 같은 우체통, 같은 바위, 같은 집, 같은 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상추를 더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일상은 티미의 남은 생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흥미롭거나 신나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동네를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조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시리얼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한 후 서류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추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새로운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버스를 기다렸지만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조는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읽고 있던 책을 꺼내 들었지만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과 자동차를 바라보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극처럼 느껴지는 시간 끝에 조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칸막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8시간 동안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는 카페테리아에 가서 샌드위치와 탄산음료를 샀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조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존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동안 존은 하루 종일 신기하거나 흥미로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내일도 다를까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존은 얼린 저녁을 만들어 먹고 몇 시간 동안 TV를 시청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설정하고 다음 날은 지난 날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만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한 후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늘 가던 길을 따라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고 건물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곧바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나서 모든 일을 다시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크는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고 간단한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오트밀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던 길을 따라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고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냉동 저녁을 직접 요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생각하며 자신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평소와 같은 아침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시리얼 한 그릇을 먹은 후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으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컴퓨터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로 닭가슴살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반복적인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매기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계속 입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얼린 저녁을 데워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하루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전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먹은 후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칠면조 샌드위치를 사서 먹은 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서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치킨 한 조각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무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옛날 예적에 티미라는 파란 거북이가 살았어요. 티미는 빨간 지붕이 달린 노란 집에 살았어요. 햇볕은 내리쬐었지만 그리 덥지는 않았어요. 티미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봤어요. 노란 깃털을 가진 큰 새였어요. 티미는 그 새가 어떤 새인지 몰랐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는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는 갈색이었어요. 티미는 계속 걷다가 우체통을 보았습니다. 우체통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파란색이었어요. 티미는 우편함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열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티미는 계속 걷다가 바닥에 있는 바위를 보았습니다. 바위는 회색이었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티미는 한참을 걷다가 집 한 채를 보았습니다. 집은 흰색에 검은색 문이 있었어요. 티미는 누가 사는지 궁금했지만 문을 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꽃을 보았습니다. 꽃은 보라색이었고 꽃잎이 있었어요. 티미는 점점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빨간 지붕이 있는 노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 상추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티미는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는 동네를 산책하며 같은 새, 같은 나무, 같은 우체통, 같은 바위, 같은 집, 같은 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상추를 더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일상은 티미의 남은 생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흥미롭거나 신나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동네를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조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시리얼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한 후 서류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추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새로운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버스를 기다렸지만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조는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읽고 있던 책을 꺼내 들었지만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과 자동차를 바라보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끝에 조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칸막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8시간 동안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는 카페테리아에 가서 샌드위치와 탄산음료를 샀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조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존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동안 조는 하루 종일 신기하거나 흥미로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내일도 다를까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조는 얼린 저녁을 만들어 먹고 몇 시간 동안 TV를 시청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설정하고 다음 날은 지난 날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만다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한 후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늘 가던 길을 따라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고 건물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곧바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나서 모든 일을 다시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크는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고 간단한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오트밀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던 길을 따라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고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냉동 저녁을 직접 요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생각하며 자신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평소와 같은 아침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시리얼 한 그릇을 먹은 후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으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컴퓨터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로 닭가슴살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반복적인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매기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계속 입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얼린 저녁을 데워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하루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전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먹은 후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칠면조 샌드위치를 사서 먹은 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서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치킨 한 조각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무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옛날 예적에 티미라는 파란 거북이가 살았어요. 티미는 빨간 지붕이 달린 노란 집에 살았어요.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그리 덥지는 않았어요. 티미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봤어요. 노란 깃털을 가진 큰 새였어요. 티미는 그 새가 어떤 새인지 몰랐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는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는 갈색이었어요. 티미는 계속 걷다가 우체통을 보았습니다. 우체통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파란색이었어요. 티미는 우편함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열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티미는 계속 걷다가 바닥에 있는 바위를 보았습니다. 바위는 회색이었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티미는 한참을 걷다가 집 한 채를 보았습니다. 집은 흰색에 검은색 문이 있었어요. 티미는 누가 사는지 궁금했지만 문을 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걷다가 꽃을 보았습니다. 꽃은 보라색이었고 꽃잎이 있었어요. 희미는 점점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빨간 지붕이 있는 노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 상추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희미는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는 동네를 산책하며 같은 새, 같은 나무, 같은 우체통, 같은 바위, 같은 집, 같은 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상추를 더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일상은 희미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흥미롭거나 신나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동네를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조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시리얼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한 후 서류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추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새로운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버스를 기다렸지만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조는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읽고 있던 책을 꺼내 들었지만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과 자동차를 바라보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끝에 조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칸막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8시간 동안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는 카페테리아에 가서 샌드위치와 탄산음료를 샀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조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존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동안 조는 하루 종일 신기하거나 흥미로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내일도 다를까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조는 얼린 저녁을 만들어 먹고 몇 시간 동안 TV를 시청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설정하고 다음 날은 지난 날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만다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한 후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늘 가던 길을 따라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고 건물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곧바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나서 모든 일을 다시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크는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고 간단한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오트밀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던 길을 따라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늘 가던 자리에 주차하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고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냉동 저녁을 직접 요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생각하며 자신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평소와 같은 아침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시리얼 한 그릇을 먹은 후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으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컴퓨터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로 닭가슴살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반복적인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매기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고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계속 입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얼린 저녁을 데워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하루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전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먹은 후 출근했습니다. 그는 8시간 동안 칸막이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칠면조 샌드위치를 사서 먹은 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서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으로 치킨 한 조각을 직접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무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